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요거를 계속 하면은 얘가 그 자리에서 이제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열이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뭐 살이 차오른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혹시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그게 표현이 맞으면서도 틀린 느낌? 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튠페이스를 도입했는데 저는 예전에 일했던 병원에서 튠페이스를 썼었어요. 맞아,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저희 이제 피부과 컨셉이 눈에 띄는 시술 위주로 하자여가지고 이런 고주파 리프팅 기계를 안 썼다가 최근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진료를 보는데 이제 요새 코로나래 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들어오시잖아요. 이제 뭐 진료를 보시는구나 해서 마스크 내려보실게요 했는데 40대? 50대? 같았죠. 외모의 느낌이. 느낌이 피부도 좋았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고주파 리프팅을 뭐 꾸준히 받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신가 보다 뭐 관리가 잘 됐네요 하고 나이를 딱 봤는데 나이가 60대였어요. 60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관리가 잘 된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게 꾸준히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경험을 해서 고주파 기계를 드려야겠다. 그럼 저희도 할 겸.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릴 오늘의 시술은 바로 튠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튠페이스의 원리와 효과, 또 어떤 분들에게 하면 좋을지와 혹시 보일 수 있는 어떤 부작용, 또 저희 병원에서의 튠페이스의 특별한 세팅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 튠페이스죠. 이 기계 이름이 사실 튠페이스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2004년에 만든 엑센트가 한 20여 년간 점점 진화하면서 제일 최근에 2017년도쯤에 만들어진 제품이 엑센트 프라임이라는 기계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좀 팁이라고 하죠. 디스크.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이 중에 이제 파란 거, 빨간 것들을 보통 튠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나 이쪽에 다른 팁을 써가지고 뭐 다른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같은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튠페이스를 써마지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튠페이스의 그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고주파 장비의 목적은 거의 비슷해요. 결국에는 진피 안에 고주파를 이용해서 열 자극을 준 다음 그 열 자극으로 인해 새롭게 생성되는 콜라겐을 유도하는 그런 원리가 이제 고주파 리프팅 장비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방식이 이 기기 접촉 방식에 따라서 이 써마지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패드 몸에다가 이렇게 쇠 같은 걸 하나 붙이고 이렇게 피부에다 이렇게 쏘는 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단극성 모노폴라 고주파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몸에 붙이는 패드가 없이 양극성으로 이렇게 피부 두 개가 닿아가지고 요 안에서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을 양극성 바이폴라 고주파라고 하고, 얘는 특이하게도 그 두 가지도 아니에요. 얘는 보면은 돌기 같은 게 6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각각의 단자가 전자기장을 만들어서 열을 내는 방식인데 좀 어렵죠. 그런 방식을 이제 유니폴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열을 내는 방식으로 이 튠페이스는 작동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써마즈나 뭐 인모드 포마와 달리 유니폴라 방식의 이 튠페이스만의 어떤 특징과 장점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고민되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싶은 게 너무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은 건데, 그런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좀 설명을 드리면은 포마, 뭐 써마지 이런 계열의 고주파는 10MHz 이하대 파장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은 일종의 전기가 흐를 때 뭔가 이온 같은 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열이 나는 저항 가열식의 방법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니폴라 방식, 이 유전 가열 방식이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물 분자는 H2O,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는데 일단 이렇게 각도가 돼 있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를 이렇게 흘려버리면은 이 물 분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할 때 전극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가겠죠. 반대로 가죠. 그때 다시 또 여기를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요거를 계속 하면은 얘가 그 자리에서 이제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 이렇게 동글동글한 막 움직이면서 생기는 마찰, 그런 방식에 의해서 열이 나는 거를 이제 유전 가열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걸 이제 설명드린 이유가 튠페이스의 특징이 깊이 조절이 돼요.
깊이 조절. 이 써마지 같은 경우는 깊이 조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양극, 이제 바이폴라 이런 고주파는 두 개의 단자를 거리를 이렇게 늘림으로써 그쵸. 깊이를 조절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튠페이스는 방금 말씀드린 이 유전가열 방식을 이용해서 깊이 조절을 버튼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페이스 시프트 방식이라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피아노 내지는 뭐 악기를 다뤘던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진동이 다른 두 가지 현을 튕기면은 간섭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본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거를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접점, 여기를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 이 노드를 최대한 이제 피부에 닿는 면에 접근을 시키면은 조금 더 열을 깊게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노드를 살짝 빼가지고 표면이 제일 뜨겁게 만드는 방식으로 좀 튠페이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다가 에너지 강약도 조절할 수 있고 깊이 조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좋아요. 뭐 써마지는 여기 피부과나 저기 피부과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튠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팁을 또 어떤 깊이로 어떤 에너지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피부과마다 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는 막연하게 이제 튠페이스도 그냥 보통 레이저 장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예. 기계는 다 똑같이 작용할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튠페이스는 특히나 더 시술자의 역량이 내지 그렇죠. 그 환자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레이저 중 그렇죠. 하나겠네요.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으니까. 음. 그걸 이제 실제로 이렇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깊게 쏠 때, 중간, 얇게 쏠 때를 보여드리는 건데, 한번 보면은 이게 열이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단자에서 이제 고주파를 써가지고 점점 깊게 이렇게 전달이 된 걸 볼 수 있고, 이제 미디움을 확실히 하면 저 때보다는 조금 이제 열 전달이 조금 이제 덜 된 거고, 네. 이게 깊이가 얕죠. 그러네요. 그쵸? 네. 예, 이런 식으로 네. 이게 튠페이스는 각각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보면은 여기 이제 위에는 파랗잖아요. 네. 저희가 흔히 쿨링, 이중 쿨링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피부가 이게 열이 받을 때 좀 뜨겁게 아프게 느끼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이제 기계가 이제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열을 받을 때도 여기는 좀 열이 덜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가면 좀 열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좀 통증을 좀 줄이면서 깊게 균일하게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 튠페이스만의 어떤 특징이 되겠네요. 그렇죠. 장점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건데, 그게 눈에 보이는 효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튠페이스나 고주파 리프팅 같은 걸 했을 때 실제로 피부가 두꺼워지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이제 논문에서 실험을 해봤었는데, 위에 게 이제 비포고, 이게 이제 그런 튠페이스를 하고 나서 조직의 변화예요. 보면은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콜라겐 번들, 콜라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짜잘짜잘하게 잘게 조각 나 있는 느낌이고 좀 듬성듬성 있는 느낌인데, 여기 보면은 조금 더 진한 이런 콜라겐 조직들이 더 많이 생긴 걸 볼 수 있고, 이런 고주파 리프팅 계열, 뭐 튠페이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고주파 리프팅 계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콜라겐이 생성되는 거를 실험적으로 확실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변화가 이제 윤곽의 큰 변화는 아니잖아요. 결국에 이런 걸 얘기할 때 뭐 살이 차오른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혹시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그게 표현이 맞으면서도 틀린 느낌? 얼굴에 있는 피부가 차오른 건 맞는데 두꺼워봤자 뭐 3mm? 그 정도잖아요. 보통 2mm, 3mm 이 정도인데, 얘네가 이런 고주파 리프팅, 튠페이스를 포함해서 한다고 해서 뭐 4mm, 5mm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2mm에서 해봤자 뭐 2.1mm 될까? 이 정도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차오르긴 했는데, 이걸 사실 뭐 필러나 볼륨을 만들어내는 시술처럼 꺼진 데가 올라오길 기대하고 하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살짝 뭔가 피부가 두꺼워져서 탄력이 생기고 좀 처지는 걸 예방한다. 처지는 걸 막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더 처질 걸 예방하고 지금 처져 있는 거를 조금 더 살짝 보완한다. 이런 느낌이 이제 튠페이스나 고주파 리프팅의 효과지, 뭔가 확 변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튠페이스는 주기를 만약에 반복해서 한다면 한 어느 정도 간격을 추천을 하시나요? 피부가 이렇게 다쳤을 때 회복되는 동영상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 뭐 이렇게 하루하루, 하루하루 날짜 그쵸. 변하면서 네. 그런 거 보면은 거의 회복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저희가 예전에 배울 때도 이게 피부가 이렇게 잘렸을 때 이걸 꼬매면은 한 일주일에 한 10% 정도 붓는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시술을 한번 좀 세게 했을 때는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런 간격으로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논문에서는 그렇게 세지 않은 강도로 2주 간격으로 한 5번,
6번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튠페이스를요? 네, 그래서 좀 약하게 했을 때는 뭐 2주나 한 달 간격으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세게 했을 때는 한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 간격 이런 간격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추천하시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노화를 좀 막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은 그닥 추천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이를 꼭 기준으로 할 수는 없지만 보통 노화가 한 20대 후반, 30대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30대 이상 분들이 하면 어떨까 싶은 게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좀 나이에 비해서 피부가 유난히 좀 부들부들하고 좀 잘 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죠. 이렇게 좀 나오는 것들을 겉에서 좀 막아주면 어떨까? 그러면 혹시 별로 추천을 안 하는 쪽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네. 젊은 분들이거나 네. 두껍거나 이런 분들은 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추천이에요. 뭔가 시술했는데 뭔가 달라져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이제 노화를 늦추는 그런 식의 시술, 조금 탄력을 만들어주는 시술이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막 단기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좀 튠페이스 같은 건 그래서 좀 뭔가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시술받기 전에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튠페이스에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작용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작용이 별로 없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이 팁 끝에 음압을 걸어서 당기면서 고주파를 내보내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 피부랑 이 팁이 떨어졌을 때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밀착해서 쏘려고 음압을 걸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압을 거는 과정에서 약간의 뭐 멍 같은 게 좀 들 수 있는데 뭐 인모드처럼 심한 멍은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가벼운 멍이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시술하다가 살짝 이게 좀 접촉이 불량했을 때 표면에 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술하는 분이 좀 접촉이 잘 됐는지 확인해서 주의 깊게 쏘는 게 필요할 테고, 세 번째는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이제 깊이 조절을 너무 깊게 하고 너무 에너지를 세게 쐈을 때 원치 않는 이제 살 빠짐이 있을 것 같아요. 움푹 좀 패여 있는데 그런 데는 좀 얇게 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좀 약하게 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부작용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보니까 김은호 원장님 진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진짜 논문도 많이 읽어보시고.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튠페이스는 세팅하기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다고 그쵸.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혹시 저희 병원의 세팅은 어떻게 하셨는지 잠깐 다뤄봐도 될지. 근데 저희는 진피에 집중했어요. 진피에 모든 세팅을 진피에 맞게. 뭔가 이 정도. 너무 노출을 안 하시는 그 거예요. 정도, 이 정도. 근데 뭐 노출이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장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세팅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저희 피부과는 그렇게 일단 세팅을 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뭐 지금 전달해 주신 내용 외에 또 말씀해 주실 내용이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튠페이스는 다른 기계에 비해서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통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병 오신 분들이 항상 다 아픈 것 때문에 고민하셨는데. 그쵸. 예, 물론 저희도 굉장히 아픈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통증을 없는 시술을 찾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튠페이스에 대해서 정말 깊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튠페이스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번에도 좋고 유익한,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조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